키포인트 35번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공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의 언제를 공시하느냐, 얼마만큼 기간 동안 공시를 하느냐, 이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정기공시는 다시 결산공시와 분기공시로 나눠지죠. 결산공시는 결산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기공시는 분기 임시결산 이후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 2, 4분기는 상반기죠.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수시공시는 간단합니다. 수시공시는 좀 급박한 상황들, 뭐 이런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3년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수시공시 항목이냐?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경,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자, 요런 내용들이 수시공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런 거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수시공시의 항목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는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이제 알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품 공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은 상품 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약관 등의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시실에 다 오픈하게 돼 있죠.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연 1회 이상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분기 1회 이상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기재 금지사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필수 기재사항보다는 기재 금지사항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는 사항. 자, 요거는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는 사항은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 내용이지 거기에만 딱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결산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죠.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두 번째, 불완전 판매 비율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라 정기공시 항목이죠. 세 번째, 상품공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양식에 공시한다. 공시 양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상품 공시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이지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이제 도덕적인 그런 판단이 들어가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지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네요. 키포인트 36번 변액보험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공시실에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 현황 공시해야 되고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게시를 해야 되고요.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개인별 적립금, 해약 환급금, 자, 이런 것들 다 계약관리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특별계정 운영 현황과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그냥 살펴보시는 정도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산운용 보고서 또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신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고객들에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제공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분기 1회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 주시면 자산운용보고서 계약관리 내용 모두 분기 1회 이상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도 변액보험 공시를 하죠. 자, 비교 공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수익률, 보수 및 비용을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공시를 합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계 비용, 계약 체결 비용, 관리 비용, 위험보험료, 특별계정 운용 비용, 보증 비용. 자, 요게 다 보험 관계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 안내표 확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그다음 보험 가입 후, 그다음에 항상 상품 설명서죠. 보험 가입 전에,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도 수수료 안내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수료 안내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언급은 꼭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 수수료 안내표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반기 1회 이상, 반기 무조건 기본이 분기 1회라고 했죠. 그래서 자산운용 보고서든 보험계약 관리 내용이든 분기 1회 이상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생명보험 회사 홈페이지 공지실이죠. 세 번째, 일반 보험인 경우에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1회. 일반 보험계약은 연 1회, 변액은 분기 1회. 예, 구별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에서 계약 체결 비용 알 수 있죠. 공시이율은 상관이 없죠. 얘는 수수료와는 상관이 없죠. 위험보험료,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험료율도 수수료 안내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7번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적용되는 법률이 변액보험 표준계약 권유 준칙, 모범 판매 규준,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해야 될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거 하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요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판매 전에 반드시 4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판매 전 4시간, 매년 4시간. 예,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합해서 숫자가 얼마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적합성, 적정성 진단.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적정성 진단과 적합성 진단을 비교를 해보면 적정성 진단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변액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스스로 변액보험 가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정성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몇 년? 1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제가 미리 교재는 페이지가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서 딱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절차. 먼저 무조건 적합성 진단 받아야 그 다음에 가입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가입 설계를 해야 어떤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야 상품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는 이 순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죠. 생명보험 경영 통일 공시 기준에서는 변액보험 판매 시 판매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시기준, 경영통일공시기준. 이거하고는 판매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죠. 금소법, 그 다음에 모범 판매 규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변액보험 판매 자격의 보수 교육은 1회당 4시간씩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합성 진단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상황. 맞습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은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보험계약 유지 능력 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합성 진단이 필요한 보험계약은 적합성 진단 후에 상품 설명,
가입 설계, 보험 계약, 청약 순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가 순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그죠? 적합성 진단 후에 가입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의 순서로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순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 그리고 금지사항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필수 안내사항과 금지사항의 비교는 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 어떤 건지 한번 쭉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실적에 따른 사망보험금, 해약 환급금이 변동할 수 있다. 이거 필수 안내사항이죠.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적용해 제외가 된다.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다.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 편의 비율, 그 다음에 공시시 사용 방법, 펀드 변경 절차 이런 것들이 필수 안내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금지 사항은요. 첫 번째, 타금융상품, 일반 보험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장래 운용 성과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특정 기간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해약 환급금 보증해서는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허위 가장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손실에 대한 보상 약속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항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안 된다. 부당한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 안 된다. 자, 금지사항, 필수 안내사항. 굳이 뭐 공부 안 하셔도 읽어만 보셔도 대충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특별 계정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 얘가 이제 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별 계정 관련된 운용 수수료는 적립금에 비례합니다. 어디 비례하느냐? 요게 시험 문제 나오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적립금에도 비례하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에 비례를 합니다. 납입 후 유지 비용은 기본 보험료 또는 적립금에 비례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위험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보험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기초 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제한은 얘는 금지사항이 아니죠. 그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 서류에 근거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죠. 두 번째,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합니다.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 적립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39번 예금자 보호제도 보겠습니다. 자,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서 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둡니다. 근데 재원이 부족을 할 경우에는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첫 번째,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어디냐?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연합회,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다.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외우시는 것이 더 쉽겠죠. 어디입니까? 농수협 지역조합, 농수협은행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다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의 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일단 취급하는 상품 중에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자,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 1이 2보다는 앞이죠. 그죠? 일단 예금이 지급 정지가 되는 것이 우선이죠. 1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 정지가 되게 되면 지급을 정지시켜 놓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사를 합니다. 자, 인허가 취소, 파산, 해산 뭘 시키지? 어떻게 하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하나?
뭐 이런 거 계약 이전을 시키나. 자, 그래서 2종 보험사고는 예금이 지급 정지되고 난 다음에 취해지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이 바로 2종 보험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보험금을 예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게 되면 기준이 1인당 5천만 원이죠. 이때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외화 예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 1인에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고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고 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호대상 금융상품 중에 좀 특이한 점은요. 자,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은 다른 예금의 보호와는 별도로 5천만 원을 별도로 보호를 더 해줍니다. 자, 이때 확정급여형, DB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변액보험 특약과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보호되죠. 그 다음에 법인예금 중에서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요거 특이한 부분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맞히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 금융기관에 해당을 한다. 어떻습니까? 상호저축은행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죠.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죠.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명령이 취해진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됩니까? 1종, 예금 지급정지, 2종, 해산, 파산. 경영개선 명령은 1종, 2종 다 포함이 안 되죠. 예, 상장 폐지 이런 것도 예금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도성 예금 증서와 주택청약 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질 않죠. 이 두 상품 모두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포인트 처음부터 39개 39번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만 먼저 키포인트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과정이라든지 에센셜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